70이 넘은 나이에 저는 지금 경찰서 민원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왼쪽에는 평생을 함께 산 남편, 오른쪽에는 평생 잊지 못한 첫사랑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둘은 조금 전까지 골목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내가 먼저였다. 지금 남편은 나다. 를 외치며 뒤엉켰습니다. 노인의 싸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뜨겁고 사랑 이야기라고 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이 기막힌 삼각관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들어주실 작은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제 늦은 고백을 끝까지 전할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72, 이름은 이연주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얇은 고무줄로 묶인 진술서 뭉치가 놓여 있고 제 손등에는 아직도 남편과 첫사랑이 뒤엉켜 싸우던 순간의 떨림이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 검은 볼펜을 쥔 젊은 경찰이 저를 부릅니다. 아까 상황을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 말이 참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평소처럼 싱크대에 서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멸치 국물을 우려내고 장을 담글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은 늘 남편뿐이었습니다. 여보, 국은 짭짤하게 끓여. 나이 들면 입맛이 싱거워. 투덜거리면서도 국물 한 숟가락 떠먹고는 꼭 빈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두고 나가던 사람. 그런데 오늘 저녁 그 남편이 우리 집 앞 골목 한복판에서 다른 남자와, 그것도 내 첫사랑과 서로의 옷깃을 쥐어뜯으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연주야, 너한테 먼저 온 건 나였어. 지금 이 사람 남편은 난데 이제 와서 뭘 빼앗아 가겠다는 거야? 두 노인의 목소리가 골목을 찢고 나갔습니다.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나와 구경을 했고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저는 맨발인 줄도 모르고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다 둘 다 바닥에 구르고 남편의 안경은 한쪽 다리가 부러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옆집 남자는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고 손등에서는 얇은 피부가 까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경찰을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노인네들이 웬 난리야.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를 찌를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두 남자가 어떻게 제 인생의 처음과 끝을 나눠 가진 사람들인지. 경찰서로 끌려오듯 따라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게 되었을 때 남편은 제 쪽을 단 한 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연주야, 나 도대체 우리 사이에 저 사람이 끼어들 틈이 있었던 거야? 그 물음 속에는 화, 서운함, 두려움,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남자의 작은 자존심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대편 의자에 앉은 옆집 남자, 한도현. 내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은 굳게 담은 입술을 떼지 못한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나는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혀 있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말과 함께 눈앞에 형광등 불빛이 서서히 멀어지고 내 기억은 몇 달 전 봄바람이 불던 그날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옆집 이삿짐 트럭에서 내려오는 한 남자가 내 평생 접어둔 첫사랑일 줄은.
그리고 그 이사가 70이 넘은 우리 집에 이렇게 거센 파도를 몰고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날이었을까? 한창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던 초봄 오후, 옆집에서 이삿짐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래 나는 이런 일에 관심을 잘 두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남의 일은 남의 일이 되어야 평안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창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에서 검은 외투를 걸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등이 조금 굽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넓었고 새로 내려놓은 상자를 잠시 쓸어내리는 손길은 젊은 시절의 습관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휘돌아와 내 뜨거운 볼을 스치듯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 잘 봐, 연주야. 이제 시작이야. 하고 귓속말을 한 것처럼. 저 사람이 누구지? 익숙한 데 아닌데 왜 계속 보게 되는 거지? 나는 충동적으로 김치통 하나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예의상 나누러 가는 건 맞았지만 그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문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내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습니다. 연주야? 세월이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도 나는 한눈에 그 사람을 알아보았다. 한도현. 20살의 봄, 내 인생이 한번 뒤집혔던 바로 그 남자. 나는 손에 들던 김치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잽싸게 받아들고 옛날처럼 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내 무릎이 스르르 힘을 잃었습니다. 왜 여기에? 내 입술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갔거든. 도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오래된 상처처럼 거칠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조용한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 동네가 필요했어. 근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가 옆집에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내 심장은 오래된 시계처럼 부서질 듯 쿵하고 울렸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나는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마음속에 묻었고 이제는 기억 속 먼지쯤 되었다고 생각했던 이름이 눈앞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뒤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 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그는 나를 의아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누구세요? 도연이 미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야. 옆집 아주머니. 그 말에서 나는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 그 순간 그는 동창이라는 말 대신 아주머니라고 했을까? 나를 지키려는 건지 아들 눈치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과거 자체를 숨기려는 건지 어떤 이유로든 그 선택이 내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나는 급하게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려 했지만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야. 그 짧은 호명이 10수년을 단숨에 되감아 버렸습니다. 그때 미안했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그 말이 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왜 이 나이에 와서? 왜 이렇게 뒤늦게 찾아온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나는 그저 도망치듯 내 집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순간 위험한 생각이 내 마음을 스쳤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작이 내 평생을 뒤흔들고 남편과 첫사랑이 서로의 멱살을 붙잡고 싸우는 그날까지 이어질 줄은. 도연 씨가 옆집에 이사 온 뒤로
제 일상은 잔잔한 호수 위에 조용히 던져진 조약돌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 없는 듯 평소처럼 밥을 하고 남편의 양말을 세탁기에 넣고 동네 시장에 들러 나무를 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루 종일 묘한 울림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주친 그날 이후 저는 가능한 한 옆집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집 앞을 맴돌다가 도연 씨와 마주칠까, 시장에서 만나버릴까, 아니면 남편이 먼저 눈치채버릴까? 그 세 가지가 계속해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또렷하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도연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오래 지나지 않아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남편이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연주야, 옆집 사람 너 아는 사람이냐?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 왜? 그 사람이 그러더라.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선물해 주셨다고. 저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예의상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남편은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어디서 본 얼굴 같아. 우리 옛날 동네에 살던 사람 아니냐?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듯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제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남편이 제 표정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옆에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침대 맞은편 벽을 바라보며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이상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연주야, 오늘 옆집 남자랑 좀 얘기했어. 심장이 불쑥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 연주 씨 아직도 김치를 잘 담그네요 하더군. 남편의 말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가시가 박힌 듯 했습니다. 의심과 경계가 섞인 말투였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연히 들었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냥 김치 한 번 주고받았는데 이름까지 외울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 말에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봄비가 가늘게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시래기국을 끓이며 주방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때문인지 옆집에 서 있는 두 남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도연 씨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여자 누굽니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연 씨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 말이 제 심장을 찢듯 두드렸습니다. 숨이 턱 막혀 국자까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다. 절대 아버지 인생에 다시 얽히지 않을 사람이야. 저는 뜻밖의 차가운 단정에 가슴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는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이 변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아들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른 거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감정, 현재의 혼란, 미래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집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옛 추억이 아닙니다. 남편도 의심하기 시작했고 도연 씨 아들도 우리 사이를 경계하고 있었으며 어쩌면 이 집안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남편과 첫사랑의 충돌로 이어질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며칠 동안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눈치를 채기 시작했고 옆집 도연 씨 아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리고 남편의 약을 챙기며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남편은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자꾸 멍하니 있어? 남편의 물음에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이 덜 깼나 봐.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온 불편한 소문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사람처럼 제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날 사건의 불씨가 더 크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작은 잔치가 열렸는데 저녁 무렵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며 북적이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남편 곁에 앉아 있었고 옆집 도연 씨도 아들과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조금 오른 도연 씨 아들이 제 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분이 그때 말하던 그분입니까? 바로 그 순간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잔치판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한꺼번에 멎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 얼굴은 잔이 들어있는 맑은 막걸리처럼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만해라. 도연 씨가 낮고 날선 목소리로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숨길 일이 없으면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사람이 바로 이웃집에 있었으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제 옆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깊고 무겁게 바라보았습니다. 찾아 헤맸다? 남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제게로 또 남편에게로 그리고 도연 씨에게로 오갔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연주 씨하고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오히려 그 떨림이 더 많은 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단호하게 부정해야만 했는지, 그가 숨기려는 건 감정인지 아니면 아들 앞에서의 체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굳은 채로 말했습니다. 연주야,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말 내가 믿어도 되는 거냐? 그 순간 마치 땅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첫사랑의 흔들림이 남편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있었고 그 상처는 제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너무 깊어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문득 창문을 스치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자 옆집 마당에 서 있는 한도연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가로등빛 아래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마치 오래된 죄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무언가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세 사람을 무너뜨릴 폭풍의 중심이라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기 속에 숨어 있었고 우리 세 사람은 그 폭풍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을 멍하니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연주야. 남편은 낮게 저를 불렀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요즘 마음이 이상하구나. 남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작아 보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가족을 위해 허리 한번 쭉 펴본 적 없는 사람, 그 남자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자 옆집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마루에 앉았고 도연 씨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갔습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심장 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잔칫집에서 그 일 이후로 상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이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 남편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아무도 안 계셔서 그냥 돌아간 것 같지만 그날 돌아오셔서 그러시더군요. 도연 씨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떨구었습니다. 연주를 다시 흔들지 마라. 그 사람은 이제 내게 마음 줄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쓰러졌습니다. 제 손에서 컵이 미끄러져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원이 어디입니까?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계속 뛰었고 발걸음이 제 의지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도연 씨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 깊었습니다. 연주 시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도연 씨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때 널 떠난 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계속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날 불러서 말했다. 연주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내 딸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품어온 오해가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까? 미안하다 평생 미안했다. 그는 손을 들어 제 손등을 스치려다가 힘이 빠진 듯 허공에서 손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잠시 도연 씨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두 남자의 눈빛이 짧지만 깊게 맞닿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엇갈렸던 인생의 줄이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매듭을 찾은 듯 했습니다. 도연 씨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연주 씨 행복하게 살아.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는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도연 씨가 남긴 작은 박스 하나가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연주에게 나는 평생 너를 사랑했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감정은 불행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었다는 것을. 그 후로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연주야, 이젠 우리 둘이서만 남은 인생 흔들림 없이 잘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사랑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마음은 내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